현재 조국 씨,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씨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이 그냥 그것을 그만하겠다 하고 물러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또 조국 씨의 경우는 다른 후보자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씨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하고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 논의, 이것은 애들은 듣지 말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A는 흰색이다 이러면 애들은 청년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따집니다. 그것이 흰색이 아니고 뭐가 좀 섞였더라, 혹은 빛이 비치니까 다른 색으로 보이더라. 그런데 그것은 의미 없는,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수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논의는 미리 이 이야기를 해둡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다음에 함께 이야기하기로 하죠. 이것이 내공이 쌓인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백해 무익할 것이기 때문에 해두는 말입니다. 현재 부부 동반으로 동남아 여행 중인 문재인 씨, 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촉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문재인 씨가 조국 씨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나와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문재인의 뜻이다, 이렇게 읽을 소지가 있는 그런 뉴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정치역학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읽으면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보십시오. 이제 대선을 놓고, 물론 이제 총선까지는 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선 목표로 당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정당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어서 올 것은 이제 대선인 것이죠. 대선은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앙에 둔 정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실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축이 된 세력이 있는 것이죠. 또 문재인 씨는 문재인 씨 나름대로 자신의 안전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어느 쪽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재인 씨하고 대결을 하는 적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문재인을 밟고 꺾어 누르고 대선에 승리하려는 세력이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힘이 있는 대신에 무수히 많은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더구나 대단히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월권 행위를 하고 법을 위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에서 오히려 여당이다 하는 정치 세력, 그쪽의 정치 세력은 매번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밟고 꺾음으로써 다음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씨가 조국 씨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게 재촉을 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재인 대 차기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힘겨루기에서 문재인 씨가 살짝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 씨를 보면은 사실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나 그렇게 볼 겁니다. 좌파도 그렇고 친문도 그렇고 아니면 그 반대편도 그렇고 그냥 국민 대 공직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저건 아니다. 바로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국 후보자 맞습니다. 이러한 공직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비판을 하고 그래야만 그 사퇴를 하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의혹이 나왔을 때 의혹이 저렇게 나오고 적어도 1단계, 2단계 기초사실이 확인되면 그건 유죄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볼 때 이미 유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국 씨를 편들고 나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씨를 편들고 나섰습니다. 또 있죠.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그냥 좌파 정치인 혹은 뭐 차기 지금은 많이 꿈이 접혔지만 어떻든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 이렇게 보고 문재인 씨와 조국 씨와 다 한편이다. 이렇게 보면 또 초등학교 2학년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라고 한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구도에서 이재명 씨나 박원순 씨는 엄연히 문재인 씨의 반대편에 문재인 씨와 대결하는 적군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왜 조국 씨의 편을 들고 나섰을까? 조국 씨가 월권과 비리로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나섰는가? 아니면은 소문처럼 그들 역시 조국 씨와 한 배를 탄 신세여서 그들도 똑같이 그런 비리와 법 위반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엽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투 상대인가? 바로 그것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결투 상대는 윤석열이 아닌 겁니다. 오직 문재인인 것이죠. 선거를 이야기할 때 이재명 씨, 박원순 씨 이 두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수는 윤석열이 아닌 겁니다. 바로 윤석열의 위에 있는 문재인인 것이죠. 문재인이 키우는 어떤 황태자가 있다고 치자. 그것은 끝까지 문재인의 비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관계가 그렇다. 이재명 씨, 박원순 씨 같은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은 국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 세력과는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국회와 연결된 민주당 세력은 아니면서 그리고 문재인 씨를 밟고 다음 대선을 노린다 하는 그러한 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조국 씨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은 그 행위가 겉으로 볼 때는 영락없이 문재인 씨를 편드는 것 같고 조국 씨를 편드는 것 같지만 그 진실은
문재인 씨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조국 씨를 더 흔드는 것이다. 이것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문재인 씨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내미가 떡하니 이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문재인 씨 아마도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지금까지 항상 열외, 항상 특별대우,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아온 어리광장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다시 특권을 행사해서 민주당을 설득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 출입기자만 모아놓고 했느냐. 사실 조국 씨가 반대편을 설득하고 나설 만큼 그렇게 배포가 두둑한 인물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 안방에서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이죠. 왜 민주당 출입기자만 불렀느냐? 왜 국회 안에서 했느냐? 민주당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조국 씨가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탐하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앞에서부터 쭉 했던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매치가 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가 민주당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가? 결국은 좀 크게 말하면 좌파 세력, 좌파 정치권에게 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탐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법무부 장관 이외에도 그러면 탐한다고 남들에게 보여왔던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고등학생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가? 좀 그렇게 보이죠. 20군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까지 나서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국 씨를 성토하고 있는 이 마당에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탐하지 않겠다. 아니, 법무부 장관 한다고 해서 지금 촛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 생떼를 쓰는 것인지 세상을 동전장만 하게 보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가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촛불 들었습니까? 법무부 장관 한다고 해서 촛불 들었죠. 조국 씨 말이 법무부 장관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고깃덩어리를 물고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것만 먹을게. 지금 나는 이것을 내놓을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씨는 역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정치의 세계에는 그런 어리광장이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기자들과 장시간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국 씨는 이제 도망칠 곳을 잃은 것이죠. 문재인 씨와 그리고 대선을 노리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 차고 넘치게 보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정치계의, 정치권의 맹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조국 저거
한번 물면 놓지 않는 핏불이구나. 탐욕의 크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되어 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